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쪽팔리지 않나, 이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5시 반 기차를 탔어요. 수서역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을 이제 좀 돌아다니겠다는 생각으로 아침 새벽이죠. 5시 반 첫 번째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서울 날씨가 뭐 쨍쨍했어요. 뭐 강남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차에 타면은 또 이제 노트북을 꺼내놓고 그 기사를 검색하는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6시 반이나 됐나요? 인천, 경기도, 서울에 막 엄청난 비가 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순간 돌아가야 되나?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서울로 돌아가야죠. 네, 당연히 서울로 돌아가서 청와대든 용산 영궁이든 간에 대통령실이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른바 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8월 8일 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들어가는데, 서초동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을 제가 압니다. 그 서초 옛날에 그 삼풍 아파트 그 지대가 꽤 높아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2일 저녁이죠. 11시까지 맥주 마시고 완전히 코 삐뚤어지고 얼굴 빨간했던 그 맥주 마셨던 그 장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교대역 사거리죠. 법원 앞에. 그 자기 아파트를 올라가는 데에 이미 물이 아파트에 잠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잠기고 있다. 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물이 잠기는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호처장이 과연 보고를 했느냐? 그 자동차가 완전히 움직이는 집무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아래가 완전히 지금 수몰되고 있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연 알려줬느냐? 모르고 올라가다가 아래 보니까 아래 아파트가 물에 잠기더라?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야.
대한민국의 군대, 대한민국의 군병력, 경찰, 모든 공권력, 사정기관을 다 쥐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에 올라가면서 그 자기 아파트 밑에 있는 그 지역이 물에 차인다는 걸 보고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수박보스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달고.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네? 정말 만약에 그게 전쟁 상황이다, 김정은이가 무력 도발을 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파트 안에 갇혀져 있는 거야. 나가려고 했는데 물 때문에 못 나갔다는 거 아니야. 고립이야, 고립. 이건 경호처장 김영현이 목을 잘라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경호실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 대통령 경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집에까지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완전히 이 대한민국 최고의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서초동, 그 다음에 강남역, 대치동, 사거리가 완전히 수몰돼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귀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도대체 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한덕수 이야기가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급하니까 그 CBS 김현정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자택 안에는 청와대 이상의 모든 안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당초 발표할 때 왜 전화로 진두지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왜?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대통령이 정의취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서초동 그 자택에 그 완벽한 안보 시스템을, 뭐 통신, 이 시스템을 갖춰놨다면 그걸 생중계를 해야지. 네? 김대기 비서실장, 당신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 최영범 홍보수석, 그게 머리가 안 돌아? 강인선 대변인, 그 머리가 안 도냐 말이야. 그 엄청난 폭우가 서울 강남을 그야말로 막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긴급 재난 상황이다. 대통령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공개를 해야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스마트폰, 이 생방송 유튜브 하나면 끝나는 이야기야. 응? 대통령이 나타나지가 않아. 어떡하려고 그래? 알고 보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침수가 돼가지고 못 나갔다는 거야. 이건 뭐냐? 대통령 파면감인 거야. 윤칼세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 관저가 왜 함께 경내에 있느냐? 왜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한남동 공간을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금 용산 그 용궁 안에 대통령 관저를 빨리 지면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대통령 그 국방부 건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거처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을 마련해가지고 그 동안에 그 대통령실 그 경내 안에다가 관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을 해가지고 서초동이든 아니면 한남동 관저든 간에 긴급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통령실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가지고 북한에서 공격을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간첩이 쏴대면 끝나는 거다 말이야. 이게 지금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이것은요, 정권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자, 지지율이 20%대였는데, 네? 30% 초반이었죠. 당당하게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간 사이에 지지율이 24%, 28%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그 전까지 민심은 뭐냐? 대통령실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이렇게 처신술, 처세술에 밝은 이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잘라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도 날려야 된다. 획기적인 인사 대혁신. 그리고 국민의힘도 빨리 이준석을 제거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인적 대쇄신밖에 없다 이거야. 인적 대쇄신. 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그래?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알고 보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한 명, 달랑 한 명 경질하고 끝이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야말로 윤석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미봉책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윤석열 정권의 존재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냥 넘기겠다는 것이지. 미봉책. 예? 네. 미봉책이야, 미봉책. 이건 절대 위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탄핵의 원흉인 주호영을 앉히는 정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주호영이가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떠올릴 때에 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 그게 주호영이야.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주호영, 권성동.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에 주호영을 앉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늘이 두 쪽 나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해왔던 정통 보수 우파 세력,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민심은 그 민심을 반영한다? 반영은커녕 어떤 상황이든 간에 태극기 세력,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인 거죠. 네? 어떤 면에서 주호영이야말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에 앉힐 것 같으면 그냥 이준석을 앉히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봐요. 오히려 이준석을 그냥 앉히는 게 당대표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당신은 어떤 시국관과 어떤 인식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 주호영과 같은 탄핵 주동 세력을 상징적 인물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냐 이거야. 탄핵 그러면 김무성, 유승민 이 사람들한테 가려져 가지고 탄핵 주도 세력으로 그야말로 악랄한 인상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이 완전히 주호영을 이 꾀돌이거든. 그 와중에서 그 위기의 새누리당을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고 그 바른정당의 첫 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주호영이에요. 주호영이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017년 3월 31일 주호영이가 그때 바른당의 원내대표에 카메라 앞에서 뭐라 했느냐.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진리가 확인됐다고 그랬어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진리가 확인됐다. 그야말로 부관참시한 인물이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냉혈적 인간형. 네.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 문제에 대해 이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국관과 이념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체제 전쟁, 이념 전쟁은 전혀 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 전쟁,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싸워온 그 투사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 시국관과 이념 체계 자체가 다른 거지. 겉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잔뼈가 굵어왔지만 그 기간 동안 김대중 사상과 노무현 사상에 쪄들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지. 보수우파가 그토록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걸 모조리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박순애 한 명 달랑 자르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봉책인가? 미봉책. 거기다가 주호영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수박보수를 앉혀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이것은 큰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밑에서 그 물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보고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기다가 이준석 처벌을 질질 끌어오면서 지지율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호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박 보수의 대표적 선수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국관과 인식을 우리가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분석할 때 정말 대한민국에 큰 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물난리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용산 집무실을 꿰차고 앉아가지고 이 사상 최악의 폭우에 대처하는 그 듬직한 모습을 기대했던 이 국민들한테 정말 이건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거죠. 네. 그 얼마나 좋은 기회. 대통령으로서 용산 집무실을 꿰차고 앉아가지고 사상 최악의 폭우에 대처하는 그 듬직한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바로 민심인 거야. 그 민심은 아란 것도 없어.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한잔하고 자는 게 윤석열의 꿈인 거야. 근본적으로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거야. 서초동 그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그러면 하이마트 가서 왜 거기 가지고 회의를 하죠? 거기 가서 왜 그럼 쇼를 하는 거야?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은 위대한 행정가이자 위대한 정치인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이건 잘 봐야만 잘 봐준다 하더라도 그냥 월급 타먹는 검찰총장에 불과한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검찰총장의 그 의식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지. 정말 거듭말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느냐, 정권이 무너지느냐,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온 거예요. 한국갤럽이 24%,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적 여론조사가 24%. 근데 어제 전국 지표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이번 주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5%. 이 NBS 전국 지표 조사가 2주마다 시작되는데, 2주마다 실시되는데, 2주마다 긍정평가가 2주 만에 6%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상승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여기까지 익사 직전이야.
익사지천인 거예요. 자,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가 넘어가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60대에서부터의 긍정과 부정 평가도 취임 후 역전되고 있어. 60대 안에서도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넘어버렸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야말로 몰표를 줬던 TK에서 부정평가가 2주 만에 20%포인트가 상승한 거예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직전이야. 탄핵 전야야. 탄핵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우가 쏟아지는 걸 지켜보면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과연 당신이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자를 수 없는 거야. 지금 NBS 한국갤럽이 24%, 그 다음에 NBS 전국 지표조사가 28%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9%, 불과 19%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주요 22개국 선출직 국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해요. 전 세계에서 22개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19%, 22개 지도자 중에 꼴찌야, 꼴찌. 윤석열 대통령의 순위가 22개 지도자 중에 꼴찌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19위인데 27%. 윤석열 대통령보다 8%가 높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 11위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국정 지지율은 41%로 8위였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꼴찌야. 19%. 이게 지금 보도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방송을 왜 하느냐 안 하냐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냉혹하게 현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미국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5월 1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22개국인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정확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19%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폭격한 미 포린 폴리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그 유력한 외교 전문지가 있어요. 외교 전문지.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린 폴리시고 또 하나가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권위 있는 잡지를 미국의 그 조야 관리들이라든가 미국의 행정부, 미국의 정치인들, 또 학계, 국민들이 이걸 읽어보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미국의 포린 폴리시, 포린 어페어스, 이 두 개의 잡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는가? 이건 완전히 인신공격, 한마디로 말하면 인신공격보다도 더한 아주 맹폭을 하는 그 칼럼을 썼어요. 워싱턴에 거주하는 변호사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세종연구소의 비상임 펠로우 S. 네이던 팍이라는 사람이 쓴 요 칼럼을 이건 완전히 인신공격 수준의 맹폭인 거야. 이게 뭐냐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느냐.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대통령이 펠로시를 외면한 것은 할 수 없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네? 강제적으로 뭐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강제적 실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거칠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가 대한민국이 거칠게 외교 방향을 바꾸고 있는 이 같은 역사적 순간에 at this historical moment 미국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궤도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asleep at the wheel 그 바퀴 위에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야.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이 결론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inexperience, 무경험과 클람지네스,
아주 매너가 엉망이지, 짱이지, 거칠고, 이런 것을 아주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 이거야. 그리고 인컴피턴스, 무능력하다 이거야.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적 순간에 워싱턴이, 서울이 그 미국의 레인, 미국이 달리는 그 외교 노선 안으로 서울이 들어와 줄 것으로 그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 더 맨, 그 윤석열이가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거칠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을 맹포갑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무시한 것은 is bewildering, 정말 갈피를 못 잡게 하고 있다 이거야. 도대체 왜 그랬는지. 펠로시가 서울에 갑자기 간 것도 아니다 이거야. 타이완에서는, 대만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펠로시의 방문을 비밀로 해뒀지만은 서울에서는 비밀이 아니었다 이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휴가라는 게 생토티, 성역이 아니라는 거야. 성역이 아니라는 거야.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주일 120시간 그 근무제까지도 한때 주창했던 인물인데, 도대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들은 이 펠로시의 방안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다 연기했다 이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휴가를 다 연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랬냐 이거. 왜?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것은 로지스티컬 프로블럼, 어떤 교통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야. 윤 was on staycation in Seoul. staycation, 이른바 서울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휴가하는 staycation, 우리말로는 방콕.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방콕을 하고 있었고, 펠로시 여사와 불과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이거죠. 펠로시가 도착하는 밤에 윤석열과 그의 부인은 지하철 2호선 임차인이라고 하는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 소셜미디어에 퍼진 그 사진에는 in a photo that went viral on social media, next to a photo of Pelosi landing in an airport devoid of any South Korean presence. 그 연극을 보는 그 사진 옆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항에서 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그 공항 도착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레드 페이스트,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연극 배우, 더 플레이스 캐스 연극 배우들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설명이 더 황당하다 이거지. 뭐라고 했느냐? 시니어 프레지던셜 스태프,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을 말하겠죠. 수석 비서관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과 펠로시의 만남은 펠로시의 공식적인 카운터파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펠로시의 만남은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부적절하다. 그러면 펠로시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에서 총리나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야. apparently oblivious to the fact. 그러면 이게 펠로시가 나머지 4개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최고 책임자들과 만난 것은 도대체 그러면 왜 만난 거냐 이거야.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은 윤 salvaged face-saving phone call with Pelosi in the afternoon of the day after her arrival. 펜시가 도착한 다음 날 펠로시하고 face-saving phone, 체면 세우기용 전화통화, 방구석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지. face-saving phone. 기가 막힌 이야기네. 여기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무시한 것은, 이것은 게프, 실수가 아니라 힐턴 투어드 차이나, 중국을 향해서 힐턴, 여러분 그 춤을 추거나 또는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에 발 뒤꿈치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중국을 향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힐턴, 뒤꿈치를 돌려가지고 중국 쪽을 향하고 있다는, 중국 쪽을 향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윤창중이의 그 해석이 그대로 맞은 거야. 그대로 맞은 거야 이건.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펠로시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다. 이 말은 뭐냐? 바꿔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냐 이거야. 펠로시를. 그러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미 하원 의장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한 거다 이거야. 그러면 그 국가 이익이란 게 뭐냐? 바로 중국을 의식한 거다 이거야. 중국을 의식한 거다. 그러면서
정말 unusually, 이건 이례적인 거다 이거야. 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하고 그나마 그 전화 통화하는 장면 그 사진을 왜 공개하지 않았냐 이거야. 이거 날카로운 이야기예요. 이건 분명히 뭐냐,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그 방구석에서 펠로시하고 전화를 할 때 편한 옷을 입었고, 집에서 wearing comfortable clothes and did not do his hair, 머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머리를. 이거 치욕적인 얘기예요. 전화통화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펠로시 미국의 제3인자하고 통화를 할 때 그냥 옷도 컴포터블 클로즈, 편한 옷을 입고 머리도 그냥 자다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전화를 정리하지 않은 그 머리 그 상태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 펠로시와의 사진,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떻게 의심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화나게 그 사진을 공개할 경우 중국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해석한다는 거지. 그렇죠. 정말 사글이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국가안보실, 이거 읽어봤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외교 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가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완전히 미국이 한탄을 하는구만. 정말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구만. 그러면서 칩4 있잖아. 칩4, 이른바 반도체 그 4개국 동맹,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것도 칩4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을 배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칩4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칩4라는 이 반도체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이 용어를 쓰지 않겠다 하는 걸 보면은 무슨 얘기냐? 바로 중국을 향해서 고무신을 힐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그 증거로 펠로시가 서울을 떠나는 그날 한국의 외교부 장관 박진이 뭘 발표했느냐? 다음 주에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는 그걸 발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Koreans like to say, a bucket that leaks indoors. 안에서 새는 밖에 쓰는, 밖에 쓰는 also leaks outdoors. 밖에 나가도 샌다.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한다 이거지. A bucket that leaks indoors also leaks outdoors.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해외에 나가서도 따라다녔다는 거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appeared lost and awkward, 길을 잃어버리고
occurred. 너무도 어색한 모습이었다 이거야. appeared, lost and occurred. 그리고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그 뉴스 커버리지, 뉴스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그 군중 속에서 윤 standing by himself, 그냥 혼자 서 있는 모습만 보여줬다 이거야. 그런데 뭐냐? 그 글로벌 리더스 who ignored him. 그 글로벌 리더들은 윤석열을 완전히 ignore, 무시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 장면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 역시 완전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프로토콜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누구를 영접해야 될지, how to greet, 또 어디에 서야 할지, where to stand, 그냥 망설이고 주춤거리기만 하더라 이거야. 라고 스페인의 엘 컨피덴시알이라는 컨피덴셜지가 보도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전용기에 자신의 친구, 퍼스널 친구를, 프렌드, 친구를 태워가지고 외교 여권을 주고,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의 이벤트 플래닝, 그 이벤트 계획 책임을 맡겼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초년병이다 이거야. 폴리티컬 노비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드바이서, 그 참모들도 굉장히 그 좁다 이거지. A small circle of advisors. 거의다가. 그런데 그 좁을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추종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도,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참모진에 속한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군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펠로시의 서울 방문은 워싱턴에 굉장히 심각한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 무슨 얘기냐?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미국 정부는, 미국의 조야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용히 환호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진보, 이 좌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다 이거야. 조용히. 지난번 선거 기간 동안에. 단순히 뭐냐? 응? 한국의 보수는 친미적이고 한국의 좌파는 친북, 친중적일 거라고 하는 대단히 단순하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했고 이재명을 반대했다는 거지.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외교 정책은 한국의 좌파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에비던스가 나왔다는 거야. 증거가 나왔다는 거야. 자, 이거 큰 문제구만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이 소매 한미 동맹 운운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스트래티직 코퍼레이션, 이 관계를 취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윤수 more carefully consider the words and deeds.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이렇게 개무시하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과 똑같이 친중 친북으로 갈 거라, 그 환상에서 지금 미국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어제 그랬어요. 또 이제 미국 눈치를 보는 거야. 사드는 8월에 완전히 정상화되고 결코 중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면 왕이가 왜 박진을 만나가지고 삼불 정책뿐만 아니라 사드를 폐기하겠다는 이란, 삼불 이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